주최 측의 교수님께서 저희가 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 2등 팀 같은 경우에는 14개 게이트 중에서 8개밖에 통과를 못했는데 저희는 충돌도 잘 방지를 해서 완벽한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느리게 한 바퀴 완주를 하고 나서 점점 더 짧은 시간 랩 타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 안정적이고 또 정확했던 이유가 아마 또 매핑과 또 링의 중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상대 팀이 카이스트 팀이다 보니까 이기는 게 좀 더 성취감이 VGG는 비주얼 지오메트리 그룹의 약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VGG 팀이 있는데 그 팀은 이제 비전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푸는 건데 3D 리컨스트럭션이라고 이미지만 보고 어떤 물체의 형상을 파악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런 드론 대회에 참여하면서 비전을 기반으로 이제 GPS처럼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활용한 방식을 써서 VGG라고 정했습니다. 저희가 참가한 시뮬레이션 드론 대회는요, 실제 드론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상에서 시뮬레이션 내에서 주어진 링들을 카메라를 기반으로 드론이 얼마나 빠르게 통과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경기입니다. 이때 드론은 GPS 없이 카메라만으로 위치 정보를 파악해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이 대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드론 관련해서 스카라무짜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거기 팀에서 만든 픽스호크라는 제어기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제어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내에서 드론을 제어를 하는데 커뮤니티에서 가장 유명한 로스를 활용해서 파이썬 코드로 제어를 했습니다. 기존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GPS를 활용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GPS 정보 없이 카메라 비전을 기반으로만 해서 이런 인공지능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 때도 뭐 GPS를 쓰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 환경들을 머릿속으로 매핑을 하면서 걷게 되는데 그것과 같이 드론도 이미지를 기반으로만 해서 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드론 자체가 GPS 값을 안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미지 비전으로만 그 자신이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에 따른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처리하는 기술이 좀 중요했다고 생각했고, 장애물을 인식을 했을 때 그 장애물 근처에서는 당연히 우리 사람도 그렇고 속도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이나 이러한 속도를 좀 제어하는 그 정밀한 제어가 좀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서로 코드를 짜거나 할 때도 그렇고 경로를 짠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뭔가 서로가 만든 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긴 하지만 좀 뭔가 소통이 아무래도 좀 부족했다, 그걸로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다는. 저는 좋았어요. 좋았지만 이제 업무적인 시나리오는 좋았죠.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가장 저희 팀의 목표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제 강화학습이 잘 되면은 경로 안 짜도 되고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잘 주행을 하는 게 베스트인데요. 저희가 받은 시뮬레이션 상으로 드론을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그 리셋이 구현이 잘 안 돼 있었어요. 왜냐면 그 맵은 대회 측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든 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초기 조건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어요. 결국 그 강화학습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저희가 맵을 직접 제작해서 이 시뮬레이션 코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서 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추후에는 저희랑 같이 공동으로 강화학습이나 다른 시뮬레이션 조건에서도 이런 주행 코드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드론은 아주 작은 드론들이고 이제 상용화되는 기술보다는 훨씬 더 기초적인 기술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드론을 생각해 본 적이 사실 많이 없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지금 저희가 만드는 건 아주 작은 드론들이지만 이제 점차 다루는 드론의 크기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군사적인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운송에 관해서도 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예를 들면은 이제 한화라든지 현대 자동차에서도 드론 택시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술 발전을 시키고 있으니까 뭐 저는 당연히 드론이 우리 주변에서 엄청 중요한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2016년에는 1,000억 원 정도의 드론 시장 규모였는데 최근 1년 전까지는 5천억 원의 시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2025년까지는
드론 시장이 1조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저희는 이제 세계 속에서는 하드웨어 부분은 괜찮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실과 같이 다른 연구실들도 이 소프트웨어적 자율비행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한다면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위험한 지형 그런 곳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최근 제 지인도 이제 원자력공학과에서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원자력 내에서 사람이 이제 들어가기 힘든 곳에 이제 직접 드론을 넣어서 자율비행으로 주변 환경을 조사한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뭐 아파트 붕괴 사고, 뭐 다리 붕괴 사고 이런 곳들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사람이 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드론을 활용해서 원격으로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원래는 이제 큰 방송사에서 헬기캠이나 뭐 지미집을 이용했다면 이제 유튜버들도 다 드론 카메라로 아주 멋진 사진들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머지않아 일반인들도 저희가 셀카 찍을 때도 핸드폰을 잠시 공중에 띄운 다음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먼저 저희 학과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인원수가 40명으로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학과 인원들끼리도 굉장히 유대관계가 깊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도 인품이 좋으셔서 어떤 공부를 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친밀함이 있다랄까? 유대관계가 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덧붙이자면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저희 학과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쓰고 계세요.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가져오시는 편이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잘 될지 커리큘럼 같은 것도 굉장히 교수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니다. 네, 저희 학과 특징으로 먼저 말하면은 기계에 관련된 것도 많이 배우고 컴퓨터 관련된 것도 많이 배우는데,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기계 쪽으로 가고 막 컴퓨터 쪽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에 두 개가 융합된 그런 귀한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저희 학과의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폭이 넓다 보니까 거기서 그 자신의 관심 분야를 잘 골라서 거기에 관련된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분야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유체 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유체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하면 되고, 아니면 수치 해석 쪽 전부 연구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로보틱스 연구실도 있습니다. 관심사에 따라서 공부할 거리가 정말 많은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4대 역학도 배우고 거기다가 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 같은 컴퓨터 알고리즘도 배우니까. 그쵸 선배님? 네, 맞습니다.